11살이 된 벤 테니스는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이번에도 할아버지 맥스, 사촌 그웬과 함께 캠핑카를 타고 미국의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물론 옴니트리스도 함께였고 당연하지만 악당들도 만나게 되었죠. 기존의 악당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악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악당이 있으면 새로운 변신이 있기 마련. 11살 벤은 옴니트리스에서 컨덕토이드란 외계인 변신을 새로 습득했는데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능력을 가진 종족이었습니다. 벤은 이 외계인에게 피드백이란 이름을 붙여주고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합니다. 하지만 전작인 에일리언 포스와 얼티메이트 에일리언을 본 분들이라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피드백은 11살 때 습득했고 벤이 마음에 쏙 들어 할 만큼 강력한 외계인이지만 15살 벤이 등장하는 에일리언 포스 시리즈에선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작품 외적인 이유는 피드백이 첫 등장하는 벤텐 옴니버스가 에일리언 포스 시리즈보다 나중에 제작되어서이지만 16살 벤이 활약하는 옴니버스의 현재 시점에서도 피드백으로 변신하지 않아 뭔가 소연치 않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Ask me anything. I'm an open book. Tell me about feedback. That book's closed.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1살 때의 어느 날 테니스 일가는 옴니트리스를 수리하기 위해 아지모스 박사를 만나러 켈빈족의 행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불청객이 나타났는데 바로 아지모스 박사의 아픈 손가락인 멜웨어란 자였습니다. 멜웨어는 벤의 옴니트리스 변신체인 업그레이드와 같은 메카모르프 종족으로 온전한 메카모르프가 아닌 불완전한 돌연변이었습니다. 언급만 되던 메카모르프 종족의 탄생 과정이 옴니버스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는데 아지모스 박사에 의해 인공적으로 탄생한 이들은 강력한 능력과 고도의 지성 그리고 평화 친화적인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멜웨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멜웨어는 다른 메카모르프들처럼 기계와 재결합을 할 수 없었고 대신 기계를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정이 매우 뒤틀려 난폭한 성격이었죠. 다른 동족은 전부 가진 능력이 본인만 결여된 것에 끝도 없는 징후와 결핍감을 가진 멜웨어는 자신을 고쳐준다는 아지모스 박사의 약속에 일단은 참고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참지 못하고 켈빈족의 행성을 침공합니다. 그런 멜웨어를 벤이 피드백으로 변신해 맞섭니다. 벤의 방해를 받은 멜웨어는 아지모스 대신 당시 평범한 켈빈족이었던 알비도를 납치해서 메카모르프들의 모성을 향합니다. Yes, it's working. I can feel my life code changing. 멜웨어는 알비도의 도움으로 마침내 불완전했던 자신의 유전자를 재배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완전해서도 태생부터 지니고 있던 포악함과 결핍감 같은 성격까진 고치지 못해서 멜웨어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벤의 옴니트릭스, 나아가 전우주를 노리게 됩니다. 멜웨어는 강적이었지만 다이아몬드로 변한 벤에게 제압당합니다. 피드백 얘기하랬더니 왜 멜웨어 사연을 읊는 건가 궁금하시겠지만 빌런들이 늘 그렇듯 멜웨어는 다이아몬드의 봉인에서 탈출하고 11살 벤의 새로운 숙적으로 활동했답니다. 사사건건 덤비는 멜웨어를 상대하는데 다이아몬드가 효율적이란 걸 경험했으면서도 철없는 벤은 피드백으로만 변신을 고집합니다. 아지모스 박사조차 피드백으로만 변신하면 다른 외계인의 전력을 내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라 경고하지만 그걸 들을 벤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런 벤의 고집은 결국 사단을 내고 맙니다. 멜웨어는 자신의 분해 능력으로 옴니트리스를 건드려 피드백의 DNA를 분리해내고 벤의 눈앞에서 피드백을 분해해버립니다. 마치 친구가 살해당한 걸 목도하듯 벤은 전에 없던 분노를 보입니다. 결사를 각오한 벤은 옴니트리스를 작동시켜 멜웨어에게 박아넣고 옴니트리스의 에너지를 버티지 못한 멜웨어는 과부하를 일으켜 소멸하고 맙니다. 하지만 원수를 갚았어도 이미 사라진 피드백이 돌아오진 않았죠. 이 사건은 벤에게 큰 상처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벤을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벤이 16살이 된 현재 멜웨어는 협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기어이 부활에 성공합니다. 부활한 멜웨어는 협력관계를 맺은 카이브와 닥터 일렉트로를 부려 벤을 위협하며 때를 보다 마침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협력자들이 시간을 끌며 시선을 분산하는 동안 멜웨어는 메카모르프들의 모성인 켈빈성 B를 초토화시킵니다. 동족을 포함해서 행성 자체의 에너지를 모조리 흡수한 멜웨어는 별을 아예 파괴해버리고 켈빈성 본진의 코어까지 흡수해서 자신을 행성으로 재구축하고자 합니다.
에너지를 닥치는 대로 흡수해서 막강한 파워를 손에 넣은 멜웨어에게 벤은 상대조차 되지 못하고 켈빈족의 군대와 할아버지, 그 웬 케빈, 루크의 조력조차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벤은 빅보이로 변신해서 멜웨어를 상대하고 약간은 선전한 듯 싶지만 그런 착각을 비우던 멜웨어는 벤을 잠식하고 빅보이보다 몇 배는 큰 괴수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재구축합니다. 벤을 완전히 압도한 멜웨어는 빅보이 채로 벤을 흡수해서 이번에야말로 옴니트리스의 파워를 흡수하고자 합니다. 멜웨어의 체내에서 소멸되어 가던 벤은 과거의 기억을 마주합니다. 피드백의 소멸을 겪은 직후 벤은 평소답지 않게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말도 잘 하지 않고 그 웬조차 걱정할 정도였죠. 보다 못한 아즈모스 박사는 친히 지구로 납쳐 이대로 계속 절망하고 있을 건지 하나의 경험으로 삼아 다시 일어설 건지 결정하라는 조언을 건넵니다. 그리고 Did you? Huh? You can see me now? 기억 속 과거의 벤이 현재의 벤에게 말을 겁니다. 벤은 아직도 피드백을 잃은 게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피드백을 주게 한 과거에 부주의했던 자신을 증오했던 적은 없었다며 이대로 죄책감에 파묻힌 채 멜웨어에게 패배할 수는 없다며 과거의 자신을 위로해줍니다. 이게 진짜 과거의 벤과 현재의 벤이 돼야 하는 건지 그저 환영에 불과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Ben? Hey, everybody. Did you miss me? 이 일련의 대화를 통해 벤은 옴니트리스에서 피드백의 DNA를 복구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5년 만에 되찾은 피드백으로 변신한 벤은 멜웨어를 상대로 선전하지만 역시 이기는 것까진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즈모스 박사의 힘으로 부활한 메카모르프들이 벤을 조력해줍니다. 메카모르프들의 능력으로 멜웨어는 흡수했던 파워의 대부분을 상실해버립니다. 협력자들은 제압되거나 동료들을 버리고 튀어서 혼자인 멜웨어와 달리 벤은 아니었죠. 아즈모스 박사는 멜웨어가 파괴한 켈빈성 B의 동력원을 벤에게 제공해주고 그 에너지를 흡수한 피드백과 멜웨어는 최후의 일기토를 펼치고 이승부에서 패배한 멜웨어는 마침내 최후를 맞이합니다. 에피소드는 끝으로 부활한 메카모르프들이 벤에게 감사를 표하듯 다같이 협력해서 멜웨어가 파괴한 자신들의 행성을 복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피드백과 멜웨어는 벤텐 옴니버스의 초반부를 책임지는 스토리라인으로 매우 상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카툰풍 그림체로 바뀌며 분위기도 다소 정신나간 듯하게 바뀐 시리즈가 진지할 땐 진지하다는 걸 보여준 것은 물론 피드백이란 하나의 변신체에 주목해서 쌓아내고 터뜨린 서사가 매우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벤이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피드백을 부활시키는 장면은 옴니버스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메인 빌런인 멜웨어 역시 멋진 디자인과 이전의 빌런들과는 다른 광기어린 캐릭터성으로 인상을 남겼습니다. 피드백과 멜웨어의 스토리는 카툰 네트워크 코리아의 공식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으니 벤텐의 팬이라면 시청을 권장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